6장으로 넘어가서 유능한 사람의 미소를 지어라. 한 사람의 삶이 보여주는 주장이 말로 하는 주장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닌다. 이소크라테스. 단순하게 말해보자. 설득을 하면 먼저 상대가 당신을 좋아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을 신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에토스의 자산들이 필요하다. 즉 당신의 인격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그저 사람만 좋은 바보가 최악의 리더이다. 사람들을 그 설득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 첫째, 미덕. 둘째는 실용적인 지혜. 셋째는 사심없는 선의. 미덕, 대의, 가치관의 영역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과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누구 판단하면 당신이 큰 신뢰감을 갖게 된다. 실용적인 지혜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의 해결책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믿게끔 만드는 다양한 전략과 전설, 디테일한 기여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심없는 선의. 편견 없다는 뜻의 무사심과 호감과 배려 등이 결합된 표현이다. disinterested goodwill. 사심 없는 선이라. disinterested goodwill. 사심 없는 선의. 한쪽으로 지어지지 않는 무사심을 상대에게 보여주면 상대는 이를 호감과 배려 등과 같은 따뜻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자신이 제공받은 것처럼 느낀다. 설득의 세계에서는 사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최고의 이익을 얻는다. 이력서를 예로 들어보자. 내가 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지, 이 회사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조화를 있는지, 그런 다음에 회사와 나의 목표가 또 지시, 실용적인 지혜, 그리고 팀워크를 구축하는데도 사심 없는 선의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이것은 에토스, 미덕에 대한 중점적인 것을 이제는 살펴보자. 능력이 곧 미덕이다. 미덕을 갖추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설득의 세계에서 미덕이란 순수한 영혼이나 보편적인 가치와는 관계가 없다. 설득의 세계에서는 모든 인간에게 두루 영향을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미덕이 아니라 청중을 교묘하게 웃고 울게 만드는 율리우스 가이사르의 미덕이 필요하다. 가이사르의 미덕? 그렇다. 가이사르는 항상 자신의 가치관보다도 로마 시민의 가치관을 먼저 생각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로마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각인시켰다. 로마 시민은 가이사르가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 지고지선한 도덕적인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영리하고 탁월하게 지켜주었기에 그에 다른 모든 단점은 기꺼이 잊어주었던 것이다. 가이사르는 흰색 토가를 즐겨 입었다. 토가 당시 그 고유의 의상이다. 로마의 이는 깨끗한 덕을 상징하기 위해서다. 라틴어 칸디두스, 하얀색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칸디데이티스 후보와 캔디 사탕, 또 캔디드라는 어원을 공유하는 이유이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가이사르의 에토스는 너무나도 위대해서 그가 아무리 모욕적인 말을 해도 그의 풍모독권에 마치 최고의 연금술처럼 그의 말은 미덕과 고경으로 바뀌었다. 가이사르의 미덕은 무화한 미소를 지으며 로마 시민에게 걸림돌이 되는 적들을 쓰러뜨리는 것이었다. 로마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안에 그의 말은 무엇이든지 심지어 역설과 저주를 퍼부어도 사람들은 최고의 설득력을 가진 메시지로 받아들인다. 나는 미덕을 대의라고 부르기를 좋아한다. 미덕을 갖춘 사람은 늘 더 큰 것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더 큰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설득이 된다. 설득이 달인이 되고 싶다면 상대에게 당신의 대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사람 좋은 미소가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의 미소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성인도 현자도 아니었지만 수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은 넬슨 만델라, 버락 오바마, 그들이 펼쳐보인 대의와 가치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젖혔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 상대의 미덕을 파악하라. 상대가 어떤 미덕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먼저 파악해라. 이를 습관화해라.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회사가 어떤 가치관을 중시하는지를 파악해라. 당신의 상사가 윤리와 규정 준수를 중시하는지, 매출과 이익을 위해서는 물부러지지 않는 사람인지를 파악해라. 그 상사에 대한 뒷담화가 습관인 동료보다도 10배는 빠르게 승진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의 가치관이 옳은지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회사와 상사를 욕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례를 나는 단 한 개도 찾아낼 수 없다. 물론 미련 없이 회사를 떠나야 할 유일한 때가 있다. 회사가 그 어떤 미덕도 그 어떤 설득력도 있는 가치관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이다. 대부분의 회사는 이익과 성장을 추구한다. 당신의 직속 상사가 이익과 성장에 가장 필요한 미덕으로 팀워크를 갖고 있다면 당신의 기획서와 보고서에는 팀워크가 핵심 키워드로 담겨야 한다. 핵심 인재 영입을 중시하는 상사 앞에서는 잘나가는 헤드헌터들의 트렌드 보고를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어야 된다. 상대의 가치관을 파악해내려면 설득력을 저절로 따라온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서 한 명인 에이브럼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인종차별적인 주제에 의한 농담을 좋아했다. 때로는 금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노예 해방을 위해서 수많은 백인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 링컨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언어로 소통할 줄 알았다. 그들의 언어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과 미덕, 가치관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노예 해방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는 정책은 끔찍하게 싫다. 하지만 링컨은 좋다. 노예 해방 선언은 인종차별주의자의 이미지를 가진 링컨에게서 나오는 것이 극단적인 노예 제도 폐지론자에게서 나오는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다. 만약에 링컨이 다른 폐지론자처럼 인종 간의 평등에 대한 도덕적인 설교를 하고 다녔다면 결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링컨이 실제로 인종차별주의자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는 상대의 가치관에 먼저 공감할 줄 알았고 상대의 가치관을 자신의 가치관보다도 앞에 둘 줄 아는 에토스 전략의 소유자였기에 결국 그들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었다. 명심하라. 설득의 목적은 당신과 상대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밝히는 데 있지 않다. 당신과 상대가 더 효과적으로 대화하고 생산적인 논쟁을 하게 만드는 데 있다. 상대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다. 미덕은 늘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때로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두 집단을 동시에 설득해야 할 수도 있다. 몇 년 전에 나는 한 대학교 동창회의 편집 및 운영을 맡아 광고 수익을 증대시켜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한 적이 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 이상의 연봉 인상은 없었다.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미덕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학교에서는 큰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큰 성과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낮은 급여를 계속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학계의 가치는 학문 중시였는데 나는 숫자를 중시하는 사업가처럼 행동한 것이다. 동문들의 동정과 캠퍼스 생활을 담은 그 잡지는 결코 학구적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 목표는 학교에 대한 동문들의 향수를 자극해서 기금을 모으는 것이었다. 반면에 교수들의 목표는 학문적인 성취와 지식의 발전이었다. 학장이 독일어로 된 논문을 실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러한 가치관들은 크게 충돌했다. 왜 독일어 논문을 실자는 거죠? 학장이 평생 배움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독일어로 된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요?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나요? 이 잡지의 존재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은 알 것 같다. 학장의 가치관과 충돌하기보다는 아무도 안 읽겠지만 고급한 논문이나 교수들의 칼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페이지에 배치하는 융통성을 배려했다면 나는 학장에게 유능한 미소를 짓는 상대로 비쳤을 것이다. 게다가 돈까지 벌어주다니 학장은 내 급여를 더 올려주었을 것이다. 설득의 세계에서 상대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다.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도 원한다. 선에 비를 붙이지 않으면서도 경쟁자를 쓰러뜨리고 싶어한다. 땀 흘려 노력하지 않으면서 큰 돈을 벌기를 원한다. 자녀를 자기 뜻대로 통제하면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한다. 학장은 지성의 향기가 배어나오면서도 많은 동문에게 읽히는 잡지를 원했다. 상대가 쫓는 두 마리 토끼가 무엇인지 알면은 그에게 따른
대처와 설득은 매우 간결해진다. 상대는 청들의 대상이 아니다. 파악의 대상이다. 전설적인 선악인 존 크라키어가 아마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 책은 아마추어 등반가들이 에베레스트에 올랐다가 사망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누구보다도 존 크라카워는 이 책에서 경험이 없는 등반가들의 무모한 시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에베레스트 등정 모험에 나섰다는 독자들이 그토록 많이 나타났던 것일까? 설득의 달인이라면 이 질문의 답이 매우 간단하다는 사실을 재빨리 알아차렸을 것이다. 이 책은 인생에서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는 미덕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에 나섰다가 에베레스트 서른에서 생을 다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만큼 매력적이기도 하다. 존 크라커가 위험을 경험하면서도 우리 인생의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존재한다는 두 마리 도끼를 독자들에게 제시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가치관에만 충동하려갈 때 이 책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술을 떠올려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척이나 쉽고 간단해질 것이다. 타인 추천과 결함 인정의 전략.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자랑하게 하라. 당신의 가치관, 신념, 미덕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타인 추천 전략을 활용하면 설득력이 높아진다. 공화당의 존 맥케인이 버락 오바마의 대선에서 경쟁할 때 그런 투표에 도움이 될 베테랑 전쟁 시절의 영웅담을 거의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전쟁 당시 활약상을 스스로 입소문을 내고 다녔기 때문이다. 선거에서는 졌지만 맥케인은 미국 사람의 마음에 존경받는 지도자로 남아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협력해서 서로를 추천하는 전략을 쓰면 서로의 에토스를 높일 수가 있다. 아빠, 음악 소리를 지어줄래? 아빠는 내 음악 듣는 꼴을 못 봐. 그 어디 아빠가 사준 거야, 엄마. 회사에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작업을 결정해서 하자. 당신은 IT 기업에서 일했던 경력을 살려 웹 콘텐츠를 담당하고 싶다. 그렇다면 자신의 경험을 직접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라. 회의에서 동료를 시켜서 예전에 인터넷 기업에서 일할 때 공모전에서 상을 받지 않았었나요? 라고 당신에게 물어보라. 더불어 의도적으로 자신의 결정을 드러내는 결점 인정 전략도 강한 설득력을 발휘한다. 미국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이 전략의 뒤에가였다. 미국 독립전쟁 막바지의 대륙 회의가 급여를 주저앉자 장교들이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킬 기세를 보였다. 워싱턴은 회의를 요청하고 즉시 지급을 보장하는 의회 결의안을 들고 참석했다. 정원에서 문서를 꺼낸 워싱턴은 안경을 쓰려다가 떨어뜨렸다. 여러분 용서하시오. 적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 눈이 침침해졌소. 장교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의견을 전환하라. 당신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의견 전환 전략의 핵심이다. 자신의 미덕을 고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미덕을 내려놓는 사람이 설득의 세계에서는 더 존중을 받는다.